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며. 안녕하세요, 오후입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으니 신선놀음이 따로 없네요. 엘리온에는 다양한 생활활동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생활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5호의 생활백서 바로기. 우선 생활의 기본 사이클은 채집을 하고 채집물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제작 부산물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한 파트씩 설명드릴게요. 채집 자원의 종류로는 약초, 나무, 광석, 낚시, 가죽, 하늘 수정이 있습니다. 채집물이 나오는 위치는 맵을 눌러서 지역을 클릭해 보시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채집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게릴라 테스트를 기준으로 저랩 지역엔 채집물이 없고 36렙 이후의 지역부터 채집물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도착하셨으면 돌아다니다 보면 채집물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오브젝트에 하얀 이름이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많은데 의식하고 보면 은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이제 채집을 해야겠죠? 약초, 나무, 광석, 하늘 수정의 경우 채집 방법이 같습니다. 다가가서 F를 한번 눌렀다 떼면 게이지바가 나오는데요. 리듬게임 하듯이 게이지바가 하늘색 안에 들어왔을 때 F를 한 번 더 눌렀다 떼면 됩니다. 성공 시 채집 속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물론 저처럼 리듬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음은 낚시인데요. 낚싯대를 착용하고 물가에 가서 F를 눌러줍니다. 그럼 알아서 낚시를 시작하는데요. 잠시 기다리시면 입질이 왔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그럼 스페이스를 한번 눌렀다 뗍니다. 그럼 캐릭터가 낚싯줄을 당길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스페이스를 꾹 누르고 있다가 게이지에 맞춰 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죽인데요. 동물형 몬스터를 사냥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집 한 번에 활동력 10 이상이 소모되고요. 활동력 최대치는 350입니다. 채집물을 얻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택에서 직접 심어서 수확하는 겁니다. 내 주택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내 주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택은 36대 받게 되는 개척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에 들어오셨으면 생산 건물을 지어줍니다. 다만 생산 건물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은 후에 해당 건물에 씨앗이나 묘목, 철 광맥추를 넣어야 생산이 시작되는데 씨앗의 경우 주거지에 있는 씨앗 상인에게 구매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각각의 채집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집을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차원의 통로라는 포탈이 생성되는데요. 각종 채집물과 함께 주택의 인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집한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작의 종류는 크게 무기, 방어구, 연금술로 나뉘며 제작의 종류마다 필요한 재료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무기는 광석과 나무가 들어가고요. 방어구는 가죽과 광석이 들어갑니다. 연금술은 비약과 축복의 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약은 사용자에게 15분 동안 버프를 주는 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낚시와 약초가 들어갑니다. 축복 결정은 주택 건물 중 축복의 재단에 사용하여 버프를 얻는 아이템이며 낚시, 광석, 그리고 나무가 들어갑니다.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작에는 기본적으로 대성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거나 더 많은 수량을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나무 합판을 제작할 때 대성공 확률이 10% 확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0% 확률로 제작에 사용되는 튼튼한 나무 합판을 얻게 되고 나머지 90% 확률로는 무역에 사용되는 나무 합판을 얻게 됩니다. 제작 숙련도가 올라갈수록 제작 속도와 대성공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며 제작할 때 활동력은 소비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웅 등급 템프터는 제작 전문 기술이라는 것을 습득해야 만들 수 있는데요. 제작 전문 기술은 무기, 방어구, 연금술 중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작을 활동할지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집중적으로 모으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작 가능한 목록 및 요구 재료는 사진 자료로 따로 만들어서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 무기와 방어구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작템은 모두 돌파 장비로서 템랩과 능력치 상승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화 실패 시 터질 수 있습니다. 이야 필드나 인던에서 얻을 수 있는 장비와 고정 효과 옵션이 좀 다릅니다. 방금 강화에 실패한 장갑과 옵션을 비교해봐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옵션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첨부한 스샷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만 세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세팅을 고려해보고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무기 제작의 경우 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전설 상자보다 상위 등급인 초월 등급이라는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무기는 돌파 장비가 아닙니다. 강화가 실패해도 안 깨져요. 경매장에 첫 초월템이 올라오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작 활동을 하게 되면 무역 활동에 사용되는 무역품을 많이 얻으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얻은 무역품을 가지고 무역을 하러 가보시죠. 무역은 내 주택 앞쪽에 있는 무역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무역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무역한 물품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지도의 각 지역별로 금액들이 표시되며 클릭해보면 시세 변동 그래프가 나옵니다. 시세는 10분마다 바뀌며 파란색은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빨간색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택해준 후 우측에 상단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번에 이용할 수 있는 상단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상단마다 최대 적재량이나 소요시간, 그리고 사고 위험도, 운송료에 대한 정보가 나오며 마음에 드는 상단을 골라서 출항 준비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현재 시세 기준으로 무역을 판매했을 때의 금액과 운송료가 나옵니다. 확인을 하셨다면 출항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상단이 이동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무역품을 모두 잃게 되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보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금액이 들어가며 사고가 났을 때 무역품 5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상단이 출항 준비 중이네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대기 중 3분이라는 글씨가 보이실 텐데요. 무역선이 3분 후에 시작의 항구에서 목적지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무역선이 출발합니다. 대기 중이었던 시간은 무역선이 출발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변경됩니다. 대기 시간이 끝나고 목적지로 출발이 됐는데요. 이번 목적지는 1시간이 걸리네요. 그럼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ur later. 드디어 무역선이 도착했습니다. 무역선이 이동하는 1시간 동안 시세가 10%나 떨어졌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누적 보관료가 보이실 텐데요. 1시간마다 보관료가 추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59분까지는 존버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잠시 대기를 해서 다음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A few inches later. 잠시 기다리니 시세가 다시 올랐습니다. 떨어졌던 금액이 다 복구됐네요. 이런 식으로 다들 떡상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바로 판매가 완료되며 금액은 우편으로 들어옵니다. 이상으로 생활백서 영상을 마치고요. 혹시 다른 궁금한 것들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